예, 자신과의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자, 제가 나와 삶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신다면 관계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사실 나와 삶이라는 관계밖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대상만 바뀔 뿐 내 안에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자각시키고 통찰하게 만들어주는 대상들이 저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나와 삶과의 관계라면, 그죠? 자, 여기 가운데 이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나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죠? 나와 삶이 하나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하거나 꼬리표를 붙인다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내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즉,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자신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조금 거시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누구만 있습니까? 나만 있는 거죠, 나만. 그죠? 전체가 곧 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그냥 이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시련 또는 어떤 고통, 그죠? 왜냐하면 자신의 안에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인정해야 되고 오래된 어떠한 고질적인 것들을 자기가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 반드시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럴 수 있고 대부분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과정을 겪을 수 있고 겪을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과 마주했을 때 습관적으로 어떠한 판단,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라는 것이 뭐 우리가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판단, 마음의 습관, 이름 붙이기, 이것을 이름 붙이기, 뭐 꼬리표 붙이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뭐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마음의 경향성을 봤을 때 습관적으로 마음은 어떤 대상의 판단의 해석을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마음은 보지를 않습니다. 마음과 동일시되어 있다면 그 마음이 해석해낸 판단한 그 상으로
그 해석으로 대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그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 해석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판단과 해석으로 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을 보는 다른 가능성들은 차단되죠. 오직 그 관점으로만, 그 판단, 그 꼬리표만으로만 그 대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눈 안에 가시처럼 못마땅하고 이제 밉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이나 어떤 신념이 있을 텐데 그 렌즈로 보시게 되면 다른 가능성들, 그 사람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 만한 다른 가능성들은 차단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저항하는 것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사람이 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자신 앞에 나타나서 그 유사한 비슷한 어떠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만든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힘들게 되면, 고통스럽게 되면 이 굉장히 끝까지 도저히 못 견디게 되고서야 내 안에 무엇이 있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각할 수 있고 매 순간 살펴볼 수 있고 이미 정화할 수 있는 우리 무의식 세계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누구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정한다면, 그죠?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비춰봤을 때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그 습관은, 그죠? 우리가 그 공원을 지나갈 때, 이 길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로수길을 간다고 했을 때, 자, 나무들이 이름이 다 있을 겁니다. 이 이름으로 이 나무를 본다면 사실 이 나무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죠. 그죠? 이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이름을 내려놓고 그 나무를 보신다면 그 나무가 완전히 미지의 세계가 됩니다. 새로움이 되는 거죠. 이 나무는 사과나무야. 사과나무. 어느 계절에 사과 열리고 사과나무는 이렇게 생겼어. 더 이상 그 나무 대해서 볼 게 있습니까? 이 나무는 대추나무야. 대추나무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한데요. 어릴 적 우리 마당에 많이, 또 동네에서, 가정에서 그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 대추나무가 많이 있었던 환경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추나무야. 그죠? 그 나무 대해서 더 이상 살펴볼 게 있습니까? 그 나무가 대추나무라는 걸 이미 머리로
이름표로 그죠? 그 나무를 보고 있고 더 이상 그것은 대추나무라는 것 그 외에는 어떤 특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자, 좀 얘기를 좀 전환시킬까요? 나무가 병충해를 입어서 나무가 썩었습니다. 이 나무는 썩은 나무야. 죽은 나무야. 그죠? 다 이름표. 어떤 꼬리표죠. 그 나무에 대해서 무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꼬리표나 이 이름표를 내려놓는다면, 그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나무, 그 흔한 사과나무나 대추나무가 신기하죠. 미지의 영역입니다. 미지의 영역. 근데 지식이 많은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고 더 이상 살펴본다면 오히려 시간만 아까운, 그죠? 왜 자신이 그 나무를 신기하게 봐야 되는지 모르는, 그죠? 잡초가 있지 않습니까? 잡초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그 초에 누가 그 잡초에 관심 갖겠습니까? 말 그대로 잡초인데요. 어디에나 있는, 그죠? 하지만 잡초라는 그 이름표를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그 흔한 그 초를 아주 신비롭게 그것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유심히 그것을 어떻게 그 안에서 무언가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잡초라는 이름표, 썩은 나무라는 이름표,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사람으로 옮겨간다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죠? 예. 우리가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직책이 매우 중요하죠. 예. 직책으로 그 사람을 직책으로 대하고 직책에 맞게 그 사람을 또 불러주고 존중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존엄성이 있는 거죠. 직책이 자기보다 아래라고 해서, 그죠? 그 존엄성 자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책과 그 존재를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